그럼 지금 밸류 라인 여기도 보면은 이제 밸류 라인이 에버리지보다 위로 올라올라 그러고 RSI도 올라올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내가 매수를 할까 말까 막 고민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선 내가 데이 트레이드면은 어차피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요. 하지만 확률상의 게임이기 때문에 아 이게 올라가는 분위기다 그러면은 매수하는 거고 이게 내가 포지션이 없는 부분에서 이제 내려가는 분위기다 그러면 매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숏 포지션을 갖는 거죠. 그럼 이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는 순간에서 우리는 조금 전에 결과를 봤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는 건 알지만 언제 타이밍을 잡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걸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도 보면 이건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벌써 컨퍼메이션은 됐어요. 매수를 해야 된다는 컨퍼메이션은 매수를 해도 된다는 시그널은 받았고 이제 언제 매수를 하는 게 맞는지의 컨퍼메이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너무 헷갈리죠. 만약에 우리가 결과를 모른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도 계속 세 배로 돌릴까? 세 배로 돌리면 조금 빠를. 그리고선 이거를 준비해 놓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손절 0.15%, 익절 3%. 여기서 벌써 이제 여기서 이제 시그널 이거 컨퍼메이션 왔어요. 여기서 하나 왔고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왔을 때 가야 돼요. 하나만 들어오면 안 돼.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먼저 나온다는 법도 없어요. 비슷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아리까리한 거예요. 아직 스토캐스틱은 오버봇된 상태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여기서 계속 이 중간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한 시그널이고요. 이제 컨퍼메이션이 들어와야 되는데 컨퍼메이션은 들어올까 말까 그러고 있어요. 컨퍼메이션이 들어올까 말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기해 놓고 오더를 넣어놔도 되죠. 만약에 제가 지금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세 개 조건을 맞추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선행이 나오고 이게 올라가지 않고 조건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챗 GPT도 계속 에러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보세요. 얘는 벌써 이제 밸류 라인이랑 에버리지 라인이랑 크로스 됐죠? 그리고 얘 크로스 넘어오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손절 익절 지금 잡아놨어요. 여기 3% 밑으로는 1점 아니 위로는 0.3% 아래로는 0.5% 그래서 1대 2의 비율로 잡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몇 개를 사든 저 이건 테스트니까 그냥 100주만 걸어 놓은 건데 이렇게 놓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팔리게 가든지 아니면 다 왔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매뉴얼로 팔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또 이거 뭐 익절 라인 올리고 따라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 수익 지금 뭐 크진 않지만 이렇게 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건 올라가면 럭키 안 올라가면은 뭐 다시 내려오면 그때 다시 풀백해서 들어가고 이제 그거는 자기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데모 이해되시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또 한 번 이제 기회가 올 거란 말이에요. 또 한 번 빨리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게 과연 내가 0.3%의 수익률을 맞춰놓고선 파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냐? 아니면은 야 이거 올라올 것 같으니까 뭐 스토캐스틱이든지 RS든지 먼저 이 과매수 상태까지 올라올 때 내가 팔아야 되느냐? 그거는 감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간다 그러지만 이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바로 꺾였죠. 이렇게 꺾이는 게 확률이 있을지 계속 따라 올라갈 확률이 있을지 이거를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안 하고 손실을 보지 않죠. 만약에 아까 이 매수한 데서 0.3%, 0.15% 해가지고 수익
그다음에 수익, 손절 딱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익을 냈어요. 이게 뭐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1.5%를 0.15%를 0.3%를 번 거죠. 수익을 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더 갈 것 같아가지고 욕심내고 쭉쭉쭉쭉 당겼다 그러면 이만큼 또 다시 잃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데이 트레이더는 그냥 짧은 간격에서 계속 수익 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시 보면은 또 한 번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밸류 라인, 요 스토캐스틱에서 지금 이 밑에 두 개 다 이게 정확하게 가려면은 이 라인 두 개 다 밑으로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아요. 에버리지 라인이 아직 밑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도 뇌동매매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좀 기다려 봐야 돼요. 만약에 그리고 찬스를 놓쳤다. 그러면 찬스 놓친 거예요. 그 다음 찬스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찬스 놓쳤다고 막 따라가다 보면은 크게 익절 못하고 바로 이렇게 땡겨서 밀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질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트레이드를 횡보일 때 하시면은 어, 위아래 위아래 가면서 수익을 내실 찬스들이 높아요. 그리고 뭐 다른 뭐 테크닉들도 많이 아니 다 테크닉이 아니라 인디케이터 가지고 분석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뭐 세 가지 다 해봤어요. 이동평균선으로도 해봤고 그다음에 뭐 그 ATR도 해봤고 그다음에 파라볼릭 쌀 가지고 해봤고 그랬는데요.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인버브되어 있는 것보다는 확률이 높지 않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게 이제 예 잠깐 쓸게요.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150 주기 평균선보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불마켓으로 불리시하게 올라가는 거죠 차트가.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내가 강력하게 매수 그러니까 공매도보다는 숏보다는 롱으로 가는 거를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시그널이 금방 아래로 갔다 올라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잠깐 시간을 좀 돌려볼게요. 7시 한 15분 정도로 7시 15분 정도로 되면 신기하죠. 올라갔다가 반드시 또 내려오죠. 네. 우리가 놓친 것 같아도. 그러면은 우리가 7시 6분 정도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얼마나 잘 기다리면서 기회를 잡느냐가 중요해요. 막 내가 따라가면서 아 이건 기회 놓쳤다 그런 거보다는 잘 기다렸다가 한번 제대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훨씬 더 수익 내는 데는 효과적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나? 8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이제 뭐가 나오나요? 아까 봤을 때 이 150 주기 평균선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내려오면은 다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이 스토캐스틱이 오버 오버봇된 상태, 과매수된 상태에 있었죠. 그럼 시그널이 뭐죠? 하향으로 가는 숏 포지션을 갖는 그런 시그널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지점 RSI가 50 밑으로 빠지는 지점. 그러면서 맥디도 꼬이죠. 그러면은 요때 7시 6분. 7시 6분에 우리는
공매도를 하면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7시 6분에 그러니까 이 차트대로 간다, 이 인디케이터대로 간다 그래도 100% 내가 수익을 얻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동전 던지기랑 똑같기 때문에 많은 횟수 안에서 내가 적게 손실을 보고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패턴을 잡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공매도가 전 들어갔어요. 여기서. 그렇죠? 그리고 수익률은 밑으로 0.3%에서 커버, 위에서 손절 0.15%. 그러면은 이게 수익으로 끝날지 손실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런 원리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조금 지금 상태를 보면은 약간 불길한 느낌이 얘가 150 주기 평균선을 아래로 쳤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손절될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하지만 뭐 그거를 우리가 알고선 트레이드 하는 건 아니죠. 이런 기본적인 세팅을 보고 트레이드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제 트레이딩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이 평균선 근처에서 가까운 데서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일 때는 가능하면 트레이드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이게 어느 정도 이 변동폭이 최소한 0.3%에서 0.5% 이상은 움직이면은 그때는 이제 레인지 바운드 안에서 트레이드를 교차적으로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요 평균선 근처에서 진짜로 작은 폭의 움직임만 있을 때는 좀 위험하다. 그런 걸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거나 뭐 지금 이렇게 돼서 이거는 익절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익절이 됐어요. 그것도 얼마? 0.3%. 그렇죠? 익절이 됐어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는 또 이제 아까 보면 위험한 그런 흐름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시그널로만 우리가 보면은 지금 여기 과매도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그렇죠? 올라가고 인디케이터도 여기도 지금 RSI가 50으로 올라가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맥디가 이제 꼬일라 그래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어느 순간 또 매수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이제 흐름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인디케이터도 보면서 우리 차트 흐름도 봐야 되는 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아 이거는 잘하면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대비하고선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차트 아시는 게 전 고점보다 거기서 눌릴 수도 있고 거기서 만약에 뚫고 간다 그러면은 좀 더 강한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컨비네이션으로 같이 보면서 트레이드를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마 대세적인 무슨 저항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주춤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이제 이런 데서 뚫고 가면은 이제 요건 맥디가 바뀌겠죠.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롱 쪽으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봐야겠죠. 만약에 롱 쪽으로 안 가고 숏으로 빠지면 그때는 다시 과매수되는 그 타이밍에서 빠질 때 기다려야겠죠. 지금은 RSI의 5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숏 포지션에 대한 어떤 그 시그널은 아니에요. 지금 밑에서 과매도 된 데에서 올라오다가 지금 빠지는 거니까 이럴 때는 타이밍을 주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트레이드를 하면서 그 시간 동안 계속 벌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뭐 하루 버시는 게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건 200주 가지고 테슬라 가지고 200주 가지고 그러면 대략 한 3만 5천 불 가지고 트레이드를 한다. 그랬을 때 지금 뭐 얼마 벌었나? 한 3% 벌었나? 339, 3%, 0.3% 정도 벌었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아래로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또 기회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한번 치고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트레이드 하실 때 감정 빼고
요 인디케이터의 움직임이랑 차트의 움직임으로 해서 익절 라인, 손절 라인 가보면서 가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네, 지금 제 아재님 얘기하신 거는 이제 상당히 레인지 바운드에서 움직일 때 네, 굉장히 빨리 그 대응하는 거인 경우인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자면 롱 포지션에서 아까 그 올라가려고 할 때 만약에 저는 전고점을 뚫을 때 쫓아가거든요. 네, 모멘텀. 네, 모멘텀 요 음. 전고점을 뚫을 때 쫓아가는데 그때 꽤 실패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과매수 상태였으니까 예, 이미. 예, 예. 네, 그게 그러니까 한 번 빠지고 갈 때. 그래서 항상 이 우리가 더블 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초보들은 여기서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초보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나올 때 초보들은 여기서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대부분 고수들은 여기서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블탑 치고 더블탑 치고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전고점을 치고 올라갈 때 몇위까지 첫 전고점 치고 올라갈 때 따라가셨는지 그때 약간 풀백 주고 다시 갈 때 가셨는지 이제 그런 걸 한번 다음부터 리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보통 요럴 때 저도 요즘에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아, 절대로 여기서 사면 안 된다. 살려면은 여기서 사야 된다. 그거를 되게 저 혼자 리마인드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여기서 사가지고 못 올라가고 풀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분명히 다시 요런 레인지 바운드에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는 그 시점일 때는 여기가 가장 확률상으로 높다. 여기까지 가면 최소 이만큼은 먹거든요. 최소. 그렇죠. 여기 따라가는 건 못 갈 수 있지만 이만큼은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추격 매수의 위험성은 과매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이제 다 빠진 상태에서 떨어지면은 그냥 고점에 바로 물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많으니까 그때는 진짜로 요 인디케이터들이 정말 과매수 그다음에 피크였는지를 보고선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보통 피크 치면 피크에서 더 벌어져 올라가는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할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리테스트를 하는 그런 그 두 번째 뭐 그러니까 더블 탑이 아니라 더블 바텀 이 정도 상태에서 따라가는 게 안전하다. 이 그렇죠. 돌파할 때 따라가는 거는 위험이 크다. 그런 위험도가 말씀이시죠. 크더라고요. 예. 많이 못 벌더라고요. 올라가도. 왜냐면은 올라가서 이제 가장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거죠.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거. 따라갔는데 올라갔는데 쭉 빠져버리는 거. 그런 경우 많잖아요. 보통 그렇죠. 아침장에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거를 방지를 하려면 일단 여기 좋은 예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전 고점을 돌파해도요. 이런 거죠. 이거 괜찮겠다. 전 고점을 돌파해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전 고점이 여기라고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요 지점. 그러니까 요 두 봉만 나왔을 때 이때 우리가 물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뚫고 갈라 그러면은 종가 그러니까 요 분봉의 종가가 이 여기보다 위에서 끝나요. 조금이라도 위에서 끝나면 흐름상으로 확률이 갈 확률이 많은 거죠. 근데 대부분 이 전고점에서 이렇게 이걸 그냥 헤드 페이크이죠. 진짜로 머리카락만 팍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거의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보통 아침에 시작 장 하자마자 많이 나오죠. 왜냐면은 이 묶여있던 매물이 터지는 거죠. 묶여있던 매물이 순간적으로 차익 실현 같은 거. 어제 샀던 사람들이 털어내거나. 그러니까 전날의 종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아마 전날이 조금 높게, 아니, 전날이 조금 저가에 끝났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샀던 사람들이 그냥 확 올려버리는. 그래서 매도가 확 들어오는 거죠. 이만큼 올라오니까 그냥 매도가 다 들어오는 그런 트레이더들이 덜어내는 그런 장이 아침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죠.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저 네? 많이 당했다고. 네, 네, 그게 확 올라갈 때 네, 완전히 전고점을 뚫고 가는 것 같아서 따라갔다가 바로 네, 빠져가지고 많이 당했어요. 네. 저도 이제 많이 당하는 게 뭐냐면은 많이 당하는 게 아니라 실수죠, 실수. 손절 익절 라인을 잘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이 꼬이는 거야. 딱 올라갔을 때 손절, 익절 딱 정해놨으면 이 근처 오면은 내가 보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안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미리 걸어놨기 때문에 보고 있다면 여기서 불과 진짜 얼마 차이 안 난다면 여기서 그냥 내가 매뉴얼로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실현하면 되는데 그냥 어떤 날은 이렇게 여기까지 가겠지 하는 그런 하겠지 하는 그런 어떤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진짜 헤드 페이크 같이 쫙 올라갔다가 여기서 그냥 확 빠져버려가지고 오히려 손실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은 손절 익절 라인을 딱 잡아놓고 가야 돼요. 보통 1대2 비율 아니면은 1대 1.5. 왜 1대 1.5냐면은 1대2면은 좋고요. 왜냐면은 1대2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이기면 또 한 번 져도 내가 수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1대1이면은 뭐예요? 한 번 이기면은 먹었지만 한 번 지면 본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임은 좀 어렵죠. 근데 1대2로 내가 좀 잘 되면 제일 좋고 1대 1.5만 돼도 내가 한 번 이기고 두 번 한 번 지고 두 번 이기면 2대 1만 해도 2승 1패만 해도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손절하는 그 라인을 다 잡아놓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접근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 뭐 내가 여기서 들어갔으면 뭐 이 전 저점에 뭐 어디 뭐 이렇게 잡는데 그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순간순간 빨리빨리 대처하기가 어렵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딱 매수 들어갔을 때 그 세팅으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추격 매수라고 치면요. 지금 이렇게 딱 세팅 들어가고 이 세팅 안에서 얘가 따라가게 만들어서 그 후에 이제 좀 내가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이거를 매뉴얼로 조절하는지 뭐 그렇게 가시는 것과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제인가 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손절 라인에 갖다 긋고 하면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손절만 따먹고 다시 올라가는 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손절을 몇 퍼센트에 잡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너무 짧게 잡으면 짧게 먹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손절 라인 잡을 때 많이 쓰는 게 ATR이라는 걸로 잡거든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ATR도 있고 이제 ATR 트레일링 스탑 요 가지고도 잡기도 해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ATR 트레일링 스탑 이 지표를 쓰면은 세팅을 한 2.5 정도로만 해놓으면은 어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거 올라갈 때 지금 현재 ATR이 Average True Range가 1.1불 정도 1.09불이에요. 그러면은 1.09불만큼 이게 1분봉마다 평균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절 라인을 1.9불에 가려면은 거의 이거는 100% 손절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스윙 할 때 보면은 비율을 한 2.5배 정도 해가지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가 한 4불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가면은 그래도 진짜로 갑자기 뭔가 이렇게 방향이 확 바뀌어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손절에서 내가 손해 볼 확률은 좀 적다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일봉 가지고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일봉 트레이드를 하죠. 이렇게 해놓고선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일봉 트레이드를 한다고 치면은 내가 뭐 지금 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샀으면은 지금 이게 하락장이네. 근데 하락장이니까 이거는 하락세로 가니까 어쨌거나 그러면은 지금 일본 기준으로 ATR은 10불이에요. 11불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손절 라인을 트레일링 스탑을 하던 그 스탑으로 하던 손절 라인을 가격으로 했을 때 1.5 정도 일봉으로 갈 때는 1.5 정도 잡는다 그래요. 15 정도로 해놓고 이렇게 걸어 놓는 거죠. 어, 그러면은 얘가 큰데? 15불보다 밑에 오늘 산 거에서 15불 정도 밑에서부터는 따라 올라오게 그렇게 해가지고 트레이드 되게 그렇게 보통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로는 얼마큼 먹을까요? 위로는 그냥 저항선, 위로는 그 다음날 저항선 그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길게 스윙 트레이드하는 그런 포션이고 이 1분봉 가지고 5분봉 가지고 할 때는 좀 다르죠 스토리가. 도움이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쉐어하고 마칠게요. 특별히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우리 소위 부르는 익절이 형님께서는 이제 모든 걸 이렇게 또 그 기록화 해가지고 나름대로 하시는 것 같고 저희한테 많이 쉐어해 주시는데요. 이제 이런 걸 한번 여러분도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랜덤입니다. 하루에 내가 트레이드를 과연 몇 번이나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 20번 이상은 안 할 거예요. 20번 이상은 해봐야 피만 나가고. 근데 과연 내가 승률이 얼마나 되고 트레이드마다 내가 리스크랑 그게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좀 알면서 하면은 그래도 내가 손절 칠 때, 그다음에 익절 칠 때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나스닥 마이크로 선물을 한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피가 1불 25 컨트랙당 그렇게 빠져요. 그래서 일단은 컨트랙을 한 개 할 때, 두 개 할 때, 10개 할 때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해둬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최소 브레이크 이븐 하려면은 이 가격은 나와야 되는구나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라운드 트립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거 해가지고 만약 컨트랙 10개라면 30불 소모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갔을 때 시간도 이게 가끔 로그를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게 아, 내가 어떤 시간대에 수익을 좀 많이 낸다 그런 거를 보면은 굳이 수익 못 나는 시간에 수익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이게 필요하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 텐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매뉴얼을 넣어야 되는 거고 이 부분들은 그러면 내가 엔트리를 이 부분에 했다. 그럼 이제 프리로 다 계산해 놨기 때문에 엔트리 했는데 뭐 컨트랙 5개 들어갔고 그러면은 내가 맥시멈 로스가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제 기준으로 0.15% 스탑 로스를 걸어놓고 그다음에 프로핏 타겟은 0.3% 걸어놨을 때 맥시멈 로스는 이 컨트랙 숫자 포함해가지고 피 포함해가지고 209불이 나오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내가 들어간 가격이 이거고 뭐 어쨌거나 뭐 운이 좋아가지고 뭐 12,980에 팔렸다. 그러면은 550불 벌고 끝났구나. 이렇게 해서 레코드가 쫙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트레이드는 이렇게 들어가서 뭐 손실 봤다. 그래서 76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게 0.5니까 이건 맥시멈 프로핏보다 맥시멈 로스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어요. 맥시멈 로스보다. 여기 계산을 이거 잘못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럼 12,000 뭐 80 정도 되나? 그쵸 대략 요 정도 요 근처에서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게 계속 로그를 하시다 보면은 아 내가 오늘 하루 트레이드 했을 때 총 얼마를 했고 몇 개의 컨트랙을 트레이드를 했고 그러면서 나오니까 이렇게 됐고 몇 시대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 몇 시대의 수익률이 나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파일을 해 놓으시면
이거를 뭐 평생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일주일씩만 가지고 다시 리셋하고 리셋하고 리셋하시고 하면서 좀 크게 적어 놓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선 이제 데일리로 어, 어, 쫙 적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기의 그 프로그레스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습관적으로 좀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OS에서는 이거 자동으로 로그해 주는 기능은 없죠. 이게 링크 해가지고 하는 거를 저도 막 찾고 있는데 있어요. 근데 이 TD 어메리 트레이드랑은 안 되고 네.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 뭐 크립토 하는 거들랑은 많이 링크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뭐 오로 트레이드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막 그런 이런 것까지 다 자동으로 그려줘요. 트레이드 할 때마다.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플랫폼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냥 약간 세마이 매뉴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에서 핑커레즘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러게 그 가끔 제가 딴 데서 보면은 이 완전히 뭐냐 트레이딩 타임, 위닝 레이트 해가지고 쫙 싱크가 다 되죠. 예. 해주는 플랫폼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다. 예. 있어요. 예.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그것만 서치하다가 나온 몇 개 찾은 게 있는데 음, 어, 뭐 그러니까 크립토 쪽은 많이 나오고 뭐 뭐라 무슨 오로뷰 뭐 그런 것들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음,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이거는 심지어 그 웹 베이스래 가지고 브라우저도 필요 없어요. 오로뷰 뭐 이런 건데 저도 이거 지금 보고 있었는데 거의 크립토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말고도 이제 뭐 테이스티 트레이드 그런 것들은 될 거예요. 아마. 페이스티 트레이드인가? 얘는 뭐 API가 이렇게 오픈돼 있는 거는 이렇게 API를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스티 웍스 얘들도 뭐 되는 것 같은 것 같고 좀 찾아보니까 얘는 얘네들 그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연결시켜가지고 API로 예, 그렇게.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트레이딩 뷰에 보면은 그 여기서 서포트 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거 페이퍼 트레이딩 저는 페이퍼 트레이딩 연결했는데 음, 여기에도 보면은 그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 트레이딩 연결을 할 수 있어요. 트레이딩 어카운트를 이거를 로그아웃 예. 페이퍼 트레이딩 오케이 이거 어? 하면은 예. 여기에 얘네들은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얘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뭐 오완다 뭐 forex.com 인터랙티브 브로커지 그다음에 트레더 뭐 베이타 뭐 이런 위에 있는 것들 이런 애들은 그런 게 좀 뭐랄까 좀 어댑트가 많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게 트레이딩 스테이션 뭐. 메인 브로커리지는 거의 없고 다 이런 스몰 브로커리지만 되던데 네, 대부분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다 이 트레이딩 뷰에서 연결시켜가지고 네, 그냥 그 저기 뭐냐 리스크 보수로 돌리죠. 도 그냥 클릭해서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봇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보면 이제 이건 무슨 파인이라는데 우리 띵크스크립처럼 이것도 이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파인 에디터 여기 가지고 이렇게 스크립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동 트레이드 하는 것도 만들어.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거 계속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코딩이 필요한데 챗GPT에서 코딩을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얘 은근히 에러 많더라고요. 지금 띵크스크립트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은근히 에러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랭귀지 같은 거 좀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백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띵크월 스윙의 이제 좀 아쉬운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우리가 만든 이게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트레러지라고 미리 다 돼 있어요.
있는 것들이. 그러면 뭐 저도 그거 가지고 이제 만든 것도 있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간단히 볼 수 있는 게 뭐 RSI 트렌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얘네들이 시그널을 이렇게 미리 던져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ATR 트레일링 스타 뭐로 해볼까? 샘플을 하나 비주얼리 볼 수 있는 거. 비주얼리 볼 수 있는 게 안 나오나? 그러니까 이게 무한히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게 볼링저 밴드 숏 엔트리, 롱 엔트리 이걸 하면 이렇게 시그널이 이렇게 떠요. 여기도 보면은 예를 들어 볼린저 밴드 가지고 하면은 볼린저 밴드 숏 엔트리, 롱 엔트리 이런 시그널이 나와요. 근데 뭐 이게 100% 맞겠어요? 안 맞죠. 하지만 요거라도 내가 의존해 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이 시그널 떴을 때 매수하고 시그널 떴을 때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아쉽다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내가 오더에다가 이 오더 넣는 것도 여기에 이제 우리 저때 공부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스터디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스터디. 예를 들어 이걸 사면은 내가 지금 이거는 온리맨드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스터디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전략이랑 스터디랑 다른 뭐랄까 다른 소스가 돼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모디파이를 해야 돼요. 그런 거를 모디파이를 해가지고 스터디에다 끼워가지고 써야 되는 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만 가지고 딱 될 것 같아가지고 넣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넣어서 이거를 내가 스터디라고 생각해가지고 스터디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나요. 이거는 at least one plot should be defined.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오더를 넣는 명령어가 없어요. 오더는 넣을 때 내가 스터디에 가가지고 아니 스터디가 아니라 다시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거는 깡통 어카운트라 되진 않을 건데 이건 될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걸 사고 싶을 때 가격이 아니라 어떤 프라이스 액션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만들고 싶다. 근데 아까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하려고 카피해서 붙이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따로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같이 뭐 컨디션이 있다 그러면은 분 단위로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프라이스 클로즈 가격이 greater than study 뭐 simple moving average 150보다 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애들을 하는 거죠. RSI가 across above value 50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을 달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처럼 우리가 판단하는 그거를 완벽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이거는 우리가 조건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밑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넘어와야 되는데 이 시차, 이 시차를 해결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게 뭐 여기서부터 몇 봉 안에서 그러니까 10개의 봉 안에서 그런 액션이 일어났을 때 해라.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미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조건이 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10개의 봉이랑 차이가 났는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이게 과매수로 올라갔을 때는 하지 말아라. 그런 것도 넣어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식을 많이 넣다 보면은 지금 그 테스트 하고 있고 지금 요거 가지고 지금 챗 GPT 가지고 코드 그 커렉션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면은 내가 쉐어해 드릴게요. 네. 근데 그 지금 거기 그 TOS에 있는 스트래티지를 그대로 오더에 연결시키는 거는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그러니까 그걸 제가 그게 백테스트용만 돼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 좀 크게 할게요. 딴거 다시 보고. 그쵸. 저도 내일 전화 걸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띵커스 서포트. 근데 지금은 이거의 목적은 그냥 백테스트인 것 같아요. 그럼 백테스트면은 결국은 내가 또 다시 그 스터디 스크립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간 넌센스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백테스트로 해가지고 지금 요 전략을 사용했을 때 그대로 했을 때 막 5일 동안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만큼 손실이 난다는 거 그런 거 보여주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뭐 5분 봉으로 봤을 때는 5분 봉을 보고 따라 했을 때는 그렇고 30분 봉 따라 했으면은 엄청 수익 벌었죠. 근데 그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뭐 이런 거 백테스트 하는 용으로는 되는데 실제로 그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스터디로 바로 링크하는 거 아무리 서치해봐도 나와 있지 않고 일단은 띵커스윙에 제가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저 익절이 형님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물어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좀 알려주세요. 저는 내일 물어볼 예정인데 혹시 그 전에는 제가 트레이딩 뷰를 여쭤본 게 네, 트레이딩 뷰는 그거를 그 저기 자기 브로커로지만 연결되면은 거기에는 스트래티지 갖다가 해가지고 바로바로 쓰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뭐 수십 개 중에 자기 하나 픽하면. 네 이게 스트레지가 이제 그 오더랑 워킹을 하는 게 있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띵크스크립처럼 이 파인 에디터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아, 좀 랭귀지가 달아가지고 저도 일단은 띵크 스크린만 좀 메스터하고 이걸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오더가 직접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스터디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아까 뭐였지? 거기서는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오로뷰라는 데서는 저 트레이딩 뷰에 있는 스크립을 그냥 따와가지고 그냥 연동이 돼버려요. 음, 그러고서는 오더 자체를 거기다 링크를 해버리면은 그냥 벌써 오더가 돼. 하여튼 뭐 여기까지 계속 공부하고 또 좋은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은 쉐어해 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한번 띵커스님 쓰시는 분들은 이 온디맨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거 온디맨드 가지고 그 트레이닝을 해보세요. 혼자 트레이닝 시간 날 때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뭐 이런 전략 뭐 그런 거 보고 내가 어떻게 대응하나 그러니까 실제로 트레이딩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아재님 저기 끝나기 전에 마지막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계속 그 뭐냐 업티미스틱한 뷰를 갖고 있었는데 네. 이 최근에 이 그 은행권에 관련된 것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그전에는 전혀 안 가졌던 불안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음. 그래서 어떻게 아재님 보세요? 저는 오히려 이게 끝이다 보이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과거를 그대로 카피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음. 지금 시스템장으로 2008년이랑 달랐던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1998년 때랑 또 다른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100% 퍼즐이 이렇게 딱 오버레이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피쳐나가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를 봤을 때는 그거 하나는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금리와 피벗과 지수의 관계, 그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디 갔지? 페드 펀드 레이시랑 그 피벗 했을 때 이거 아닌데 저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못 찾겠네. 하여튼 뭐 무슨 차트인지 아시죠? 펀드 레이시랑 그다음에 피벗 했을 때 그다음에 네, 이제 그 금리 동결됐을 때 이제 주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시장은 나빠질 수는 있는데 일단은 아니 경제는 나빠질 수 있는데 시장은 그런 어떤 다른 상관관계 때문에 어떤 물리학적 관계죠. 이제 연준이 그 피벗을 아니 금리를 동결하는 순간부터 그다음에 동결한다는 자체는 유동성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지금 스마트 머니 같은 경우에는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떨어지면은 사서 조금이라도 차익을 내기 위한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은 업사이드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피벗이 실제로 시작됐을 때는 피벗 자체가 한다는 자체는 경기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내린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금융권 터진 거는 일종의 어떤 바닥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침상에 누워버린 거죠. 이제 바닥 신호로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한다 뭐 그런 식의 시그널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도이치뱅크까지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음. 얘네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숨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들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에 나와야죠. 그러면 이제 4월 실적 보는 흐름 보고선 나와야죠. 지금 아직도 스마트 머니가 엄청나게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차트가 하나 튀어나오면 좋은데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은 예, 좀 파지리브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그 기회를 이용하는 거죠. 지금 유동성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최근에 네. 300 빌리언이 거의 뭐 풀렸으니까 네. 그렇긴 한데 그리고 이게 마지막 음,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곧 몇 주 안에 200 빌리언까지 올린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유동성이 들어갔을 때 그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녹아버리는 유동성이 되느냐, 아니면 시장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이 되느냐. 이제 그거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아무리 이게 봤을 때는 한번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밀려 올라가는 거 보면은 지금 시장의 유동성 때문에 이게 받쳐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거 쇼치다가는 지금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이 천장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금리 정책이랑 주가 흐름을 봐도 퍼센티지 무브랑 그 기간 무브를 봤을 때 요번에 유동성 들어오면은 진짜로 전고점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롱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 임팩트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내가 저번 때 그려놓은 차트가 있는데 이게 리셋이 되어버렸나 봐요. 그럼 한번 보세요. 그 페드 펀드 레이시랑 2년물 움직이는 거랑 S&P랑 그 주가 움직이는 그 레이쇼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대략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동성이랑 움직이는 거. 하여튼 어, 오늘 휴일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 어려운 강의 또 이렇게 해주셨네.
아니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나 혼자 그냥 알고 가기는 힘들겠다. 그리고 막상 진짜로 장 열릴 때는 이렇게 여유 있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도 해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 토요일 날 가짜 돈을 아, 그래요? 어 가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물론 이 시드가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이거 온디맨드 트레이드가 그건 안 되더라고요. 선물은. 왜냐면 선물은 다 그 컨트랙 데이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게 안 움직여요. 이 분단위로. 음, 그래가지고 이걸로는 못했는데 QQQ 가지고 백트레이스를 해보니까 어 지금도 이거 아까 넣었는데 이만큼 또 올라왔네. 그 타이밍 맞추면서 연습해 보니까 이게 워킹 하더라. 그래서 그냥 간접적으로 야 코비디 리마인드 시켜줘서 너무 고맙다 싶어요. 어쨌든 민 리버전 그 전략 현재는 그게 워킹한다는 얘기죠.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박스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는 추세 트렌드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은 박스권이니까 그래서 이게 잘 워킹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상향 트렌드로 가거나 하향 지난주 트렌드로 갈 때는 한국인 그땐 남자 너무 가족들이 쉽죠. 음식을 먹을 오히려. 때 계산하지 않고 식당을 떠나는 일이 벌어져서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A씨는 어제 식당을 찾아 오해가 있었다며 사과와 함께 음식값 13만 6,500원을 결제했습니다. 오케이 들어가 A씨는 보겠습니다. 이들에게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아드님. 아버지가 계산한 줄 알고 그냥 나가게 된 것이라고 개명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미안하다며 음식값보다 많은 금액인 20만 원을 결제해달라고 했지만 식당 주인은 받을 수 없었다고 했는데요. 식당 주인